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누리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어린이집에는 신입생 상담조차 끊겨버리는 등 기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도청 이전 영향으로 경북 북부 지역 중소도시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올 들어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물 안전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 양덕초등학교 본관에 안전 진단 결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낮 기온이 올라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 내일은 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한낮에는 늦가을 햇살이 가득한 하루였었죠.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조금 차갑긴 하지만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7도, 의성은 15도로 활동하기 참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진다는 점은 유념을 하셔야겠고요. 또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안동의 가시거리가 300m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상습 안개 구간에서는 감속 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일은 하늘 표정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아침부터 서부 내륙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이 비는 모레 새벽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우리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는 지난 한 주 동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는 예산 심의의 마지막 수순인 증액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예산 가운데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빠졌거나 삭감된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95건 2,113억 원을 다시 반영시켰습니다. 대구 지역 8개 구군에서 요청한 추가 국비 예산까지 포함하면 증액된 예산 규모는 3천억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교육국자 특구 사업이라든지 또는 의료 관광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김광석을 기념하는 국제 포크 페스티벌 축제, 시에서 요구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대구 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산업만큼은 꼭 예산을 지키고 증액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바이오나 로봇 또 물산업 클러스터 등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대한 주력을 하겠습니다. 누락되었거나 또 부족한 예산들은 증액 예산 등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까지가 국비 예산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만성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구시에 얼마나 숨통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노조는 의료 인력 확충과 제3병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어젯밤 병원 측과 3시간이 넘는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늘 새벽 5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수천억 원의 빚으로 제3병원을 지으면 결국 비정규직 확대와 의료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추가적인 인력 확충은 어렵고 제3병원 계획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파업 규모는 300~400명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북대학교 병원 측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은 정상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의환 의원은 장조경제산업실 예산심사에서 용역을 수행한 뒤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도청의 6개 사업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주장하고 후속 사업이 없는 무분별한 용역 수행을 중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우현 의원은 경상북도의 성장 동력 산업이 특화돼 있지 않고 백화점식 사업 추진으로 산만하다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짚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북도 내의 장조 경제가 포항, 구미, 경산 등 일부 지역에만 치우쳐 있어 경북 북부 지역이 소외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기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오후 2시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1983년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설립된 한국가스공사는 올 상반기에 매출액만 19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시가총액 5조 2천억 원, 임직원 수 3,300명의 초대형 공기업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신사옥은 1,30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졌는데 연간 약 2,7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두고 정치권의 다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화 모집을 해야 할 어린이집에는 신입생 상담조차 끊겨버리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누리과정, 그러니까 취약전 아이들을 지원할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어린이집 원화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쯤 한창이어야 할 내년도 신입생 상담은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기존의 학부모들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안 흔들리고 보내려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신다 하셨다가 안 해주신다 하시니까 뭐 주위에서는 자꾸 이러면 뭐 차라리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당장 원화 모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어린이집들은 정치권에서 예산 편성 싸움을 하고 있을 뿐 실제 지원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을 더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어디라도 정말 바르게 운영하고 어머니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좀 정성 들여서 하는 곳에 엄마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치권은 지방채 발행이란 우회 지원 방침을 내놓았지만 예산 규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이 길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도입한 누리과정이지만 예산 확보에서부터 큰 진통을 겪으면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혼란과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오늘 오전 지역 환경 전공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기업 7곳과 환경기술인협회 3곳, 녹색환경지원센터 2곳, 대학교 8곳과 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또 내일부터 사흘 동안 김영대학교와 평산아카데미에서 2014년 취업 캠프를 개최하는 한편 다음 달에는 환경청 부서별 전담 인력을 배정해서 청년 행복 일자리 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와 조세 포탈범 2,400여 명의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1,700여 명과 법인 665개 업체의 인적 사항과 상호, 체납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전 킴스 D&C 대표인 김용환 씨가 종합소득세 등 7건에 101억 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았고 법인 가운데는 건설업체인 DSCNC가 근로소득세 등 42억 원을 체납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대구시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안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빌딩 옥상에서 지난 9월 건물 공사를 했던 현장 소장 백모 씨가 공사 대금 3,500여만 원을 GS건설 측으로부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시위를 하고 있어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6시쯤에는 15살 오 모양이 대구시 중구의 한 건물 5층에서 사진 촬영을 마친 뒤 비상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1층과 2층 사이 비상문을 현관문으로 착각해 문을 열고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 지역 중소도시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올 들어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지역은 전세가가 1년 사이 9.2%나 올랐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안동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억 1,300여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3%나 올랐습니다. 영주는 1억 500여만 원으로 4.4%,
문경 9,700여만 원으로 4.4%가 올라 전국 평균 2.7%를 크게 상회했으며 상주는 1.6%가 상승했습니다. 도청 이전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데다 최근 신축한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700만 원대를 훌쩍 넘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워낙 고가에 분양되다 보니까 가격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고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름세도 이어져 안동의 경우 평균 8,600여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9.2%나 급등했습니다. 도내에서는 10% 가까이 오른 경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영주는 4.2%, 문경 3.8%가 각각 올랐으며 상주는 1.3%의 전세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세 물량 자체는 조금 있지만은 실제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워낙 세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전세 물량에 대한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안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안동이 76.2%로 1년 전에 비해 1.6%포인트 올랐으며 영주 68.7%, 상주 70.7%, 문경 63.2%로 0.6과 0.2%포인트가 각각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향후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다만 지은 지 10년 미만 아파트와 유명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이들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박hin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014 세계유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6번째로 열리는 2014 세계유산 포럼은 세계유산 보호와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 세계유산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가합니다. 군위군이 내년에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전원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군위군은 내년도 본 예산에 급식 예산 5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지역 16개 유치원 초중고 학생 1,400여 명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위군은 지난 2013년부터 군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전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 양덕초등학교 본관에 안전진단 결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들은 본관 건물도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며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부 건물의 위험성이 확인돼 보수공사 중인 포항 양덕초등학교. 최근 나머지 본관 건물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B등급 판정이 나왔지만 설명회 내내 이를 믿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뻘층이 있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점검업체는 지하 1층 기둥 한 곳에서만 C등급이 나왔을 뿐 시공 상태나 건물 기울기 등이 모두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건물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학교 집안이 펄지대인 만큼 집안 침하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면적인 지질 집안 재검사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집안 침하 때문에 구조물에 이상이 생기고 크랙이 가고 침하돼서 뒤틀리고 이런 현상인데 집안 지질에 대해서는 다 빠지고 본관동 전혀 문제없다는 식으로 B등급으로 했는데 저희는 그 인정할 수 없고요. 점검업체 측은 일부 지역에 펄층이 존재하지만 지질 조사를 다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본관은 교장실 있는 쪽, 그쪽에 하고 홍문장 쪽에 그 부분만 맨날 집안이더라. 본관은 쪽에 문제가 없더라는 게 다 있으면 그 목소리 나왔잖아요. 일부 학부모가 설명을 거부하며 퇴장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건물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강한 불신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자유계약 우선 협상 대상자 5명 가운데 윤성환과 안지만, 조동찬 등 3명과의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올 시즌 12승을 기록한 윤성환과 4년 80억 원에 계약했고 안즈만과는 역대 FA 불펜 투수 최고액인 4년 65억에 내야 멀티자원 조동찬과는 4년 28억 원에 각각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팀을 대표하는 투수로 활약한 배영수와 좌완 불펜 권혁과는 우선 계약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두 선수는 다음 달 3일까지 삼성을 제외한 9개 구단과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과 구미시 새마을회가 삼성전자 주부봉사단 등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제 구미코에서 구미 시민과 함께하는 2014 사랑나눔 김장축제를 열었습니다. 어제 담근 김치 12,000포기는 지역의 무위탁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3천여 세대와 노숙자 무료급식 수조나 지역 아동복지센터 등 복지시설 90곳에 전달됐습니다. 어제 한낮에는 늦가을 햇살이 가득한 하루였었죠.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조금 차갑긴 하지만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 의성은 15도까지 오르며 활동하기 참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진다는 점은 유념을 하셔야겠고요. 또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안동의 현재 가시거리 300m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상습 안개 구간에서는 감속 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끼어있는 짙은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적은 종일 이렇게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밤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 상태지만 한낮에는 17도까지 올라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상주와 김천은 현재 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가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도 마찬가지로 14도를 웃돌며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이 비가 모두 그치고 난 후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